2025년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던져진 잔혹한 현실. 중국발 저가 공세가 몰아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52세 김상현이 있었습니다. 이 채널은 실버 유랑단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5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온 그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50세만 넘으면 이제 끝이야. 단 한마디로 25년 경력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전자 직원 수 1만 2천 명의 중견기업. 한때는 국내 전자부품 시장의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상황이 급변했죠. 중국 업체들이 기존 가격의 60%로 시장에 뛰어들면서 대한전자의 매출은 3개월 연속 20% 이상 급락했습니다. 경영진은 극단적인 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죠. 정 대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인건비 절감이 최우선. 그 대상은 고연봉의 중장년 직원들이었습니다. 전체 직원의 58%에 해당하는 7,000명. 그중 90%가 45세 이상이었습니다. 김상현도 예외는 아니었죠. 1999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김상현. 25년간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나이 앞에서 모든 것이 무력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인사팀 이현주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이 부르십니다. 라는 한마디에 김상현은 이미 무엇인지 직감했습니다. 대표실에서 나온 김상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집에 돌아가는 길,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도착할 거리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김상현은 아내 순이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대학생 딸의 등록금, 집 대출 잔금, 부모님 병원비. 현실적인 고민들이 밀려왔죠. 월 고정 지출만 480만 원. 퇴직금으로는 2년 정도 버틸 수 있지만 그 후가 문제였습니다. 통계가 말해주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50대 재취업률 23%, 평균 구직 기간 14개월. 설령 취업에 성공해도 이전 연봉의 60% 수준이 고작이었죠. 다음 날 김상현은 작년에 희망퇴직한 동기 최영훈을 만났습니다. 영훈의 근황은 참담했죠. 치킨집 창업 실패 후 편의점 야간 알바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영훈의 한마디가 김상현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회사에는 벌써 새로운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28세 박민수, 중국어 능통에 데이터 분석까지 가능한 만능 신입사원이었죠. 처음엔 자신을 대체할 후임자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켜보니 뭔가 이상했죠. 박민수는 분명 능력이 뛰어났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는 표면적이었습니다. 언어는 유창하지만 비즈니스의 본질은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김상현은 25년간 축적한 자료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하나를 발견했죠. 2019년 중국 시장 분석 보고서.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금 상황을 정확히 예측한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약점까지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죠. 핵심은 품질이었습니다. 중국 제품들의 3년 내 고장률이 35%에 달한다는 것을 이미 파악했었던 거죠. 하지만 당시 경영진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 차별화. 김상현은 25년 경험이 만들어낸 해답을 찾았습니다. 김상현은 3일 밤을 새워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품질 보증 서비스를 통한 프리미엄 전략이었죠. 중국 업체들이 못하는 것, 10년 무상 AS 보장. 초기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효율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신입사원 박민수가 이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어 실력과 25년 노하우가 결합되면서 시너지가 생기기 시작했죠. 드디어 D-Day. 김상현은 정 대표 앞에서 생애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25년 경력을 건 마지막 승부였죠. 중국 제품 대비 3배 높은 내구성,
10년 보장 서비스, 프리미엄 시장 진출. 김상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정 대표는 당황했습니다. 퇴출 대상으로 여겼던 직원이 회사를 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죠. 일주일의 검토 기간. 김상현에게는 가장 긴 7일이었습니다. 결과 발표 당일, 정 대표는 전 임원진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김상현 차장의 제안을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희망퇴직은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7,000명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3개월 후 김상현은 품질혁신 TF팀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박민수와 함께 중국 진출을 준비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팀워크를 보여주었죠. 첫 중국 출장에서 대형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품질을 인정받은 결과였죠. 김상현의 25년 경력으로 쌓은 신뢰와 박민수의 젊은 감각이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6개월 뒤 대한전자의 매출은 30% 증가했습니다. 프리미엄 전략이 적중한 것이죠. 다른 기업들도 이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기 영훈도 경력직 채용 공고에 지원했습니다. 5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지. 이라는 김상현의 말에 용기를 얻었던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직장인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상현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경험은 대체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25년, 30년의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중요한 건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상현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경쟁력입니다. 50세는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시작입니다.